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소식을 알려드리는 스포츠 전문 채널 SGS 매니저가 간다. 안녕하세요, 천혜린입니다. 축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곳은 바로 남미인데요. 그럴 만큼 남미는 세계 축구 역사에 위대한 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로 대표되는 남미 축구는 월드컵에서 지금까지 10번이나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펠레, 마라도나, 호나우두, 메시 등 신이 내린 개인기를 보유한 축구 스타들도 많이 배출됐는데요. 올림픽과 함께 스포츠 메가 이벤트로 크게 성공한 월드컵도 사실 1924년과 1928년 연속으로 올림픽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우루과이 덕분에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루과이는 1930년 제1회 월드컵을 독립 100주년 기념 행사로 개최했으며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대 축구는 잉글랜드가 주도했지만 월드컵은 우루과이가 창조했다는 자부심도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 남미 축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 후 2022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까지 남미는 월드컵 정상에 서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남미가 월드컵 우승 가뭄을 겪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축구가 국가의 상징인 브라질은 2002년 월드컵 우승 후 준결승에 단 한 번 진출했는데요. 자국에서 대회가 개최돼 우승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2014년에는 준결승에서 이 대회 우승국 독일에 1대7로 참패했습니다. 2022 월드컵 우승 전까진 브라질과 함께 남미 축구 전성기를 견인했던 아르헨티나도 마라도나가 은퇴한 1994년 이후 오직 단 한 번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2022 월드컵 우승처럼 예외적인 팀이 있기는 하지만 월드컵에서 남미 국가가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짧은 기간 엄청난 체력을 소진해야 하는 월드컵과 같은 무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평균 연령입니다. 2018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렸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 대회 참가국 가운데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두 팀이었는데요. 체력적인 준비와 함께 이 두 국가는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셈입니다. 2022년이면 35세가 되는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30세가 되는 브라질의 네이마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축구 스타가 더 많이 출연해야 20년 만에 남미 국가의 월드컵 우승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남미의 월드컵 우승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프로축구 선수 스카우트 전략이 바뀐 것도 남미 프로축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속화시켰는데요. 남미 프로축구 구단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유소년 아카데미를 통한 새로운 유망주의 발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남미 프로축구팀은 스타 선수를 유럽 B클럽에 보내면서 많은 이적료를 받아 이를 구단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유럽 프로축구 클럽은 이적료가 저렴한 어린 남미 축구 유망주와 계약을 맺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이에 남미 클럽은 이런 거래를 통해 적은 이적료만 챙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럽 클럽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남미 유망주를 어린 나이에 데려오게 되면 선수들의 스카우트 실패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유럽 축구는 든든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린 남미 유망주 스카우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유럽의 중견급 클럽의 경우에는 헐값에 이런 남미 유망주를 데려온 뒤 이후 10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유럽 B클럽에 되파는 이른바 축구 중개무역에 특화돼 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남미 유망주를 매개로 해 발생하는 막대한 이적료가 사실상 유럽 클럽만의 돈벌이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브라질 1부 리그 팀 20개 가운데 7개 팀은 적자 상태였고 현재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요. 이 팀들은 존폐 위기 속에서 어린 유망주를 유럽, 중국, 미국 등에 넘기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때 축구 실력 측면에서 유럽 빅5 리그를 위협했던 브라질 리그뿐 아니라 모든 남미 축구 리그가 겪고 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이전 남미 팀들과 다른 강한 근성과 끈끈한 조직력의 축구로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조 예선 첫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패배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이후 경기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여기에 엔트리에 있는 선수를 고루 기용하며 체력을 안배하고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했는데요.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들의 꽤 오래된 과제였던 월드컵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유럽에 빌렸던 남미 축구의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미 국가들의 성적을 함께 본다면 약 20년간의 부진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건 브라질의 보타포구 같은 규모가 있는 클럽에는 미국의 자본이 유입되고 있으며 선수들 또한 프리미어리그 같은 빅클럽으로 다이렉트로 이적하고 있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팀 조금씩 더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미국 MLS와도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더 늘어나 이전 남미 축구의 기세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남미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리그에서의 부진,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자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층 꺾인 남미 축구의 모습과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남미 축구의 부진한 성적은 세계 축구를 호령한다는 존재감 때문이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 모두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진출 정도는 그렇게 놀랄 수준이 아닌 나라들입니다. 이미 탄탄한 기본기와 개인기를 가진 남미 선수들에게 좀 더 개선된 자본과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2022 월드컵의 기세를 이어가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식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SGS 매니저가 간다는 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